일본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었던 고 자니스, 현 스타토 엔터테인먼트의 보이그룹 칸자니 에이토가 음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월 1일 발표했습니다. 고 자니스 사무소는 엄격한 저작권 정책으로 2010년대 초중반까지 온라인에서 소속 아이돌들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고, 아이돌 공식 홈페이지에도 2011년도경이 되어서야 매우 작은 사이즈의 프로필 사진을 공개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주연을 맡은 드라마 홈페이지나 표지 모델을 맡은 잡지사 홈페이지에는 명탐정 코난의 범인마냥 자사 아이돌 사진을 실루엣 처리하기 바빴습니다. 2010년대 중후반을 지나면서 아이돌 사진을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정책은 점진적으로 해제가 됐지만 그 와중에도 음원 사이트에서 자사 아이돌들의 음원은 제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2019년 아라시가 미국 진출을 준비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시작으로 전세계 음원 사이트의 음원 서비스를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멤버 마츠모토주는 향후 10년 안에 CD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며 그때가 되었을 때 CD로만 음악을 공개해온 자신들의 음악이 듣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면 속상할 것 같다는 인터뷰를 했던 것도 오로지 CD로만 음악을 공개해온 구 자니스의 일부 아티스트들이 가지는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だから YouTube にしても SNS にしてもストリーミングにしてもこれは一方でファンの人たちは今までの環境の中で聞くということに聞くとか見るということに慣れているから別にそのデジタルの速さとか便利さみたいなのは実はいらないんだよねっていう人もいると思うの。でもこっから10年20年今のスピード感で言ったら10年かかん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あらゆるところで CD を聴かない状況になる可能性すら俺はあると思うんですよ。た時に自分たちの音楽がなかったことにされるのは俺は悔しい。How's the channel? How many subscribers? They haven't launched the channel yet. He needs to launch a channel now and build subscribers into the launch of his music. He can't launch the music and his channel at the same time. 여하튼 아라시의 미국 진출 선언, 그리고 2020년을 끝으로 무기한 활동 중단을 앞둔 상태에서 전세계 음원 사이트 공개라는 구 자니스 입장에서는 천지개벽할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도 대다수의 선후배 그룹들은 음원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후배 그룹 키스마이 우토츠만이 일본의 내수시장 음원 서비스인 라인 뮤직 플랫폼에만 음원 공개를 시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칸자니 에이토가 이례적으로 음원 서비스를 시작한 모습이 됐습니다. 사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바탕으로 음악을 듣는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점차 퍼져나갔고 이후 mp3나 아이팟 등의 소형 음향 기기에 음원을 저장해 듣는 소비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에 와서는 이제 음원 플랫폼의 어플을 통해 노래를 듣는 일이 매우 당연해졌습니다.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여전히 CD라는 오프라인 매체가 강세를 보이는 일본에서도 이미 일본 최초로 벨소리 서비스를 개시한 사이트이자 음원 서비스를 하는 네코초코가 2001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었으며 2008년 10월 31일 세계 최초로 누적 유료 다운로드 10억회를 돌파했을 정도로 일본이라는 보수적인 시장도 음원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층은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되었을 때는 아이폰이 강세인 일본답게 애플의 음원 플랫폼 사용자가 많아졌고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라인의 음원 서비스 라인 뮤직의 사용자도 급증하였습니다. 인기 서비스가 어디인가에 차이가 있을 뿐 음원으로 노래를 듣는 일은 일본에서도 매우 흔한 일입니다. 2010년대 이후 스마트폰의 대두와 음원 플랫폼을 활용하는 이스너의 급증, 그리고 AKB48으로 대두되는 아키모토 야스시 프로듀싱의 걸그룹들이 온갖 상술로 음반 중복 구매를 유도해 음반 판매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기 시작하자 일본 내에서도 전통적인 CD 판매량을 집계하여 순위를 매기던 오리콘 차트는 대중들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빌보드 재팬 등 음원 플랫폼의 성적까지 반영하는 차트가 점차 일본 음악 업계에서도 보다 트렌드 반영에 있어 신뢰도가 높은 차트로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967년부터 음반 판매량 집계를 시작한 오리콘 차트는 일본을 대표하는 음악 차트 가운데 하나이고 역사와 전통이 있기에
오리콘 차트의 성적을 무조건 일본 음악 업계도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도 오리콘 차트에서만큼은 구자니스 아이돌들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K-팝 아이돌들도 2010년대 이후부터 랜덤 포토카드 증정이나 음반 구매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사인회 참석자를 뽑는 등의 상술이 있는 상태이고, 그에 비하면 구자니스는 이러한 상술이 덜한 편입니다. 그러나 음원 서비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는 구자니스 아이돌들의 음악을 제대로 들으려며 음반 구매를 강제당하게 되고, 이렇게 음반 판매량을 유지하면서 오리콘 차트의 순위도 지켜내는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2인조 그룹 킹키키즈는 데뷔 때부터 현재까지 27년간 발매한 모든 싱글이 오리콘 발매 첫 주 판매량 1위를 기록하여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으며, 싱글을 발매할 때마다 이 기록을 이어가기 위해 싱글 발매 시기를 신중하게 조정하고 있으며, 팬들은 적극적으로 음반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음반으로만 노래를 들을 수 있고, 음원과 달리 음반은 돈만 있다면 중복 구매도 손쉽게 가능하니 구자니스 아이돌들 입장에서 음원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CD 팔아서 돈을 번다는 것과는 별개로 오리콘 차트의 기록을 통해 얻는 상징적인 인기 지표를 유지하려는 측면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2020년 데뷔한 그룹 스노우맨 팬들은 100만 장 판매 기록을 위해 중복 구매를 하고 있음을 인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성적인 팬들의 구매 외에도 무심코 TV나 유튜브로 구자니스 음악을 접했을 때 제대로 들으려면 CD를 사야 하고, 그렇게 늘어나는 판매량이 모이면 오리콘 차트에서는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반영이 되며, 회사나 아이돌들 입장에서는 오리콘 차트를 휩쓸고 있는 아이돌로서의 존재감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리콘 차트에서의 최상위권에 있는 J-팝 아티스트들이 빌보드 재팬 차트 등에서는 그에 못 미치는 순위를 기록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도 두 차트의 간극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90년대부터 사실상 일본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독점하면서 비상장 회사로서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구자니스는 당장 음원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시작하고 음반 판매량이 감소한다고 가정해도 경영 측면에서 큰 위기가 닥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쌓아온 오리콘의 눈부신 기록들을 지켜내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그에 따른 불안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 변경 및 새로운 경영진으로의 교체가 된 구자니스는 올해 4월달을 기점으로 업무 정상화를 시작한 후 독자적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새 사장은 에이전시 개념의 회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며 개방적인 정책을 펼칠 것임을 암시한 상태고, 이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소속 아이돌들의 음원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는 셈입니다. 아날로그에 갇혀 있었던 구자니스의 음악들은 이제 어떻게 음원으로 재탄생되어 소비되게 될지, 그리고 구자니스의 상징적인 지표였던 오리콘 차트에서는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될지 궁금해집니다.